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는 국내 단타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신고가 가 있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눌림은 반드시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2년 동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식이 옳은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한번 하세요. 저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계좌를 2개 정도 쓰고 있어요. 2개 정도 쓰고 있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뭐 매일 엄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사서 수익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한쪽 계좌는 뭐 한 2주 정도, 뭐 67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큰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손실을 안 보는 투자를 더 좋아한다고 늘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금액에서 보면 뭐 제가 1억을 쓰고 이걸 벌었으면 굉장히 나쁜 수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지금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매수 금액 볼게요. 400, 그죠? 300, 500. 그날 한 500 정도 사서요. 예. 저녁 오후에 뭐 500 사면 350, 한 70에서 80% 다시 매도합니다. 매도하면 이 돈이 다시 도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그냥 한 500만 원 갖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날 장이 안 좋고 바쁘면 이렇게 조금만 사고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날 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수익을 한쪽 계좌도 내고 요건 이제 조금 더 장기로 보는 종목들이니까 매매를 더 덜 합니다. 보시면 뭐 49만 원, 그죠? 82만 원 쪽밖에 안 하죠. 예, 그래도 또 나름 오래 두면 예, 적은 금액이라도, 근데 저는 이게 적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익률로 5%인데 예, 매일 5% 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3%, 2%. 우리 적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예, 5%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만큼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투자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2주 동안 4,200을 총매수했지만 총매도한 3,200. 결국 거의 다 팔잖아요, 한 70%. 그죠? 그러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 항상 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으로 뭘 하고 있냐? CMA도 넣고 있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ETF, 월배당 ETF를 사고 있어요. 이거 뭐 KB스타, 키스, 이건 국내 30년물 채권인데, 자, 120만 원 정도 샀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일주일에 뭐 정해진 금액만큼, 여기서 수익난 금액이죠. 수익난 금액의 절반을 이 ETF들을 분산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리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멀티, 이 뒤에는 잘렸지만 요건 이제 멀티 에셋, 그러니까 다중 원자재나 뭐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는 ETF예요. 근데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배당률이 4% 이상입니다. 여기 뭐 타이거 배당, 이거 배당 프리미엄 ETF일 거고요.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쪽 계좌에다 한 3천만 원 월배당 ETF를 사놨거든요. 그럼 걔들은 수익이 안 나냐? 나죠. 납니다. 원래 이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한 300 가까이 샀었는데 요번에 갑자기 지난주에 수익이 6% 가까이 돼서 절반을 그 300 중에 200을 팔았어요. 팔아서 그럼 수익이 났죠. 저는 그 돈 갖고 다시 이렇게 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반복하면 장점은 뭡니까? 평균적으로 5% 정도의 수익이 계속 나온다. 이거 주가 떨어지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떨어지면 이 수익률이 줄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이 잘 난 이런 종목들은 매도해서 다시 수익을 재창출하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현금화해 갖고 사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계좌는 한 5천만 원 중에 3천 정도 이렇게 사 놨습니다. 그럼 2천만 원 예수금이 있겠죠? 이걸로 더 하락하면 또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돌려주면 안전하게 단타도 되고 단기 투자도 되고 이 돈을 활용해서 다시 ETF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 낸 걸 갖고 뭘 하면 되죠? TQ를 사면 되죠. TQ, SOXL을 사면 되니까 저는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이게 꼭 어려운 거냐?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한 타이밍에 사서 계속 수익을 내겠다, 큰 수익을 내겠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가능하셔야 되고요. 이전에 안내드렸던 대로 여기 실리콘2라는 종목 7월 과거 멤버십에 7월 3일 2023년 7월 3일에 안내드렸는데 모든 종목이 오르진 못하죠. 제가 안내드려도 저도 그래요.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걸 빨리 잘라냅니다. 전 10% 마이너스 10% 되면 줄여요. 줄이는데 그대로 갖고 있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자 369를 합니다. 369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3%가 되잖아요. 네, 그럼 비중을 30%를 줄입니다. 무슨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00만원을 샀으면 30만원을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만들고 일단 마이너스 6%로 가면 이 중에 다시 30%를 또 줄입니다. 그럼 아까 100에서 30만원 뺐으니까 뭐 한 70만원 남았겠죠. 그 중에 뭐 7321, 한 20만원 또 팝니다. 그럼 한 50만원 정도 남잖아요. 이게 또 마이너스 9% 되면 또 손절을 여기서 30%를 또 해요. 그러면 결국은 한 35만원 남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2%가 깨지면 전부 다 손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가면 저기 물타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물타기 하면 끝이 없어요. 국내 종목은 마이너스가 날 때 마이너스 12%로 절대 안 끝납니다. 대부분 한 번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눌릴 수 있죠. 이러면 대부분 마이너스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물타 갖고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탈 수 있으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를 계속 줄이고, 얘는 어차피 플러스가 났잖아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그럼 그 금액을 계속 이쪽으로 넘깁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불을 타는 거예요. 불 타고 또 매도를 해서 수익 난 걸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이거 고점이잖아요. 고점이니까 이제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씩 하면서 거래량 내려왔다가 여기 양봉 뜨면 한 번 더 가는데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제가 100만원으로 시작했으면 여기는 100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손해를 본다는 거죠.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는 한 30만 들고 있어야, 더 가면 그냥 30에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내려가면 이제 아까 그 룰에 따라서 마이너스 3, 6, 9, 12 이렇게 해서 30%씩 손절을 해서 또 다른 종목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은 이삭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종목을 이제 다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월봉을 보겠습니다. 그냥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여기 파란색에 닿았죠. 그럼 이제 반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반등 구간에 와 있고, 그리고 이때 역삼각형으로 지금 계속 신호가 뜨죠. 그럼 이거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평선들을 지금 차곡차곡 다시 돌파했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이거 세력이 결국은 개인을 털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와서, 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확 털렸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흐름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주봉을 다시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당연히 신호가 계속 뜨면서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1선, 2선, 3선 근처까지 갔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저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쌍바닥은 잡혔죠. 저점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쌍바닥이 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사서 스윙 해보겠다 생각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일봉상 관찰 라인에 지지받고 올라올 때 슈팅 나올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반등할 때 추매해주고,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올라왔다 생각해서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추매하고,
수익 났겠죠. 예, 수익 지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지난 금요일은 눌려서 끝났는데 어쨌든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눌렸을 때 더 사겠다는 거죠. 예, 여기서 추매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추매하는 건 가격은 싼데 확실히 언제 올라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눌릴 때 추매하시는 게 확률상 훨씬 낫다.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369, 마이너스 369 때 손절을 잘 하시면 크게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멤버십에서 AS텍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물론 요게 4월 4일 날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때 샀죠. 이렇게 반등할 때 샀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올랐냐?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윗꼬리도 달았고 여기 구름대 있습니다. 그죠? 구름대 있으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걸 돌파하면 이 안으로 꼬리인이 되면 올라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밀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샀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밀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밀어 올렸어요. 근데 또 밀렸죠? 쭉 밀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사서 모으면 여러분 마이너스가 커지지만, 여기서 어쨌든 전 절반 정도 익절은 했습니다. 수익은 냈겠죠. 수익 냈고 내려올 때 샀어요. 사면서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3%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30% 매도하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또 사고, 그 돈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아마 6%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30% 다시 팔았다가 요 옆으로 넘어오면서 올라올 때 그것만큼 다시 샀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둬도 되지만 그냥 안전하게 수수료 조금 더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올라왔죠. 그러면서 돌파 때 추매, 그리고 수익도 내고 다시 추매 수익. 여러분 이러면 수익 꽤 괜찮게 났겠죠. 제가 볼 때 15%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럼 지금 또 고점에 뭐예요? 긴 윗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매도를 했고 다시 눌려서 지금은 전체 물량의 30%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고점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눌릴 때 감안해서, 근데 구름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31,000원까지 보시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진 않겠죠. 또 한 주 정도 화장품 테마가 확 일어났다가 지금 또 이렇게 거의 끝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또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 내지 빠르면 2주 있다가 다시 움직이고요. 길면 2달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괜찮은데, AS텍은 더 사셔도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최대 거래량 나왔잖아요.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기밀골이니까 떨어지는 건데, 길게 보면요, 얘는 하단 부근이거든요. 주봉이나 뭐 이렇게 보면 신규 상장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점에 해당하는데 최대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때 사시면 여러분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근에 상장했던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서 좀 매도하고 또 사서 매도하고 사서 매도하고 해서 계속 수익은 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규 상장 받은 그 수량도 있어서 많이는 못 받았고요. 2주 정도 받았는데 뭐 수익이 잘 났죠.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계속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냈고, 물론 여기서 거래량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서 양봉이니까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처음에 공모가가 7만원대, 7, 8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2배 이상은 올라갔죠. 근데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3배에서 4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 대신에 수익을 냈으니까 저는 이제 물량을 줄여서 30%만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럼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면 되고요.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여기 정도, 여기가 저점이죠. 우선 밀렸던 데가 여기입니다. 14만원 정도까지 밀리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할 때,
만약 14만 원을 못 가고 17만 원에서 반등한다. 그러면 다시 눌릴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지나가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눌릴 때 매매를 하시는 건 자신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수익 냈으니까 저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굳이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격 14만 원을 확인하고 지지하고 올라오는 거. 만약에 16만 원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쌍바닥으로 잡고 간다. 그럼 이때 사면 돼요. 굳이 이때 사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DNC 미디어라는 종목도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여기 터졌어요. 일봉상.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밀렸죠? 그리고 여기 돌파 라인 근처 조금 더 내려갔네요. 예, 여기까지 가서 다시 쭉 밀어 올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거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터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내린 건 개미 물량 잡아 먹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확 올렸으니까 저는 고점 부분에서 샀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일부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손실 났겠죠. 지금 손실 났는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물을 탔어요. 물을 탄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더 밀려서 지금 여기 21,000원대가 저점이죠. 그런데 내려가서 이 가격을 안 가면 만약에 25,000원대에 지지하고 올라가면 이때부터 다시 상승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추세상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은 아직 20일하고 60일 이평이 정배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락은 했을 때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정배열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요건 조금 더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예, 아까 369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에 손절하시면 돼요. 그거를 잘 하시면 전혀 문제가 매매하시는데 문제도 없고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리스크를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DNC 미디어 다시 보면 조금 더 확장해 봤어요. 자, 방금 봤던 건 그냥 고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계속 달고 있죠. 예, 여기 도지도 나왔어요. 도지도 나왔고 여기서 조금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예, 어느 정도 이 가격에 검노선에서 딱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가능할 수 있어요. 포지션에 따르면. 근데 여기서 확 밀린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손절하시는 게 속이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한다. 그럼 제 거 아니다. 예,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끝까지 뭐 붙잡고 가시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손절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자,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이거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최대 거래량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돌파 라인 돌파했죠. 제가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수익 많이 났어요. 예, 그리고 눌렸을 때 바닥에서 한 번 더 사고 얘가 쭉 올라가서 지금은 막 추매를 엄청 할 생각이 없죠. 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더 밀린 다음에 살 생각이고요. 지금은 한 30% 물량만 지금 보유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그리고 이전에 이쪽에서 샀단 말이죠. 이쪽에서 사서 여기서 추매까지는 했는데 근 4달을 기다렸어요. 많이. 더 싼 가격에 사기가 좀 어렵죠. 여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요 정도 사서 기다려서 수익은 많이 냈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죠. 나는 6, 7개월은 뭐 거뜬히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이 가격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점에서 사셨으면 대한전선이 그때 크게 올랐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 국내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단 가격 여기 보면 매수밴드죠. 바닥 매수밴드에 1선, 2선, 3선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고근처럼 산 거고 자, 올라갔을 때 결국은 돌파 라인 돌파했을 때 사시면 이건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죠. 예, 이렇게 6개월에 올라간 것보다 한 달에 올라간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노리시는 게 훨씬 자본 회전율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J 메탈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저는 이제 바닥에서 사고, 뭐 이거 매수한 거는 이제 조금 수익 나면 예, 일부 줄였다가 다시 사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죠. 예, 물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이 난 상태인데 돌파가 딱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물량을 늘렸죠. 그래서 쭉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셔야겠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사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쪽이 낫겠죠. 그래서 차트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 생각하면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369 여기에서 손절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여러분 계좌가 훨씬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걸 계속 끌고 가는 건 그게 이제 계좌를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저처럼 매도를 하시지 않고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수익이 훨씬 커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매도를 하는 이유는 계속 수익 내는 걸 좋아하고 그게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주식하는데 그게 훨씬 기분이 좋아서. 예, 큰 돈, 뭐 큰 부자는 못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투자를 강조드립니다.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리스크를 좀 줄이시고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